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감염, 입술 헤르페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입술 헤르페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는 병변이 생기잖아요. 그 병변이 입술 헤르페스, 어떤 사람들은 입술 포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단순 포진 병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입술 헤르페스 병변을 말합니다. 이 헤르페스 병변은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거든요. 사실 이 입술 헤르페스는 굉장히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고, 또 이런 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산모들은 이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해보면 헤르페스 병변은 이런 식으로 입술에 수포가 생기는 병변, 입술 요런 쪽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입안에 혀나 입천장이 이렇게 발생돼서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입술과 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목젖에 나타나서 실제로 이 병변을 보면 이 수포가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빨갛게 이게 부어오르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회복될 때는 막 진물이 나고 딱지가 또 시커멓게 앉고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한 1, 2주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회복을 하는데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타입 1과 타입 2가 있고, 타입 1 경우에는 입술 헤르페스를, 타입 2는 성기 쪽에 남성의 음경이나 여성의 질, 외연부 쪽에 수포를 일으켜서 따갑게 병변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렇게 바이러스 타입 따라서 입술과 성기 쪽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생활을 할 때 구강성교를 하게 되면 입술에 헤르페스가 있는데 이제 구강성교를 한다든지, 또는 성기에 헤르페스가 있는데 구강성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교차를 해서 바이러스 타입과 꼭 상관없이 이렇게 입술과 성기에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부 쪽에서 신생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타입 2 성기 쪽에 나타나는 헤르페스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산모가 헤르페스 병변 수포가 외형부나 질에 생겼다고 했을 때 아기가 만약 자연분만을 하게 된다면 그 산도를 따라 나오면서 직접 접촉을 하고 또는 입으로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좀 치명적으로 병변이 나타나서 신생아기 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성기 헤르페스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입술 헤르페스 병변이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병변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산모들이 피곤하면 산모 자체가 또 피곤한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입술이 잘 헐고 부러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뱃속 아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감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감염이라고 할 때 개념이 1차 감염과 재발 감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차 감염은 생애 처음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1차 감염이라 해요. 그러면 한 번도 평생 헤르페스가 안 생기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술이 부르트고 헐었다. 그러면은 1차 감염인 거죠. 그러나 이전에 입술이 부르트고 헐었는데 피곤해서 다시 생긴다면 재발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감염이 좀 더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재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항체라는 그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재발할 때는 신체에 있는 그 항체로 좀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1차 감염일 때는 신체에 기존의 항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신체 내에서 전파가 되는, 또 좀 더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뱃속 태아에게도 더 잘 전달이 되고, 또 노출되면 신생아에게도 그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감염이 될 때 굉장히 감염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신생아에게 헤르페스 감염이 발생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사진으로 본다면 이렇게 눈이라든지 피부에 이렇게 수포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전신 피부나 이런 입술 쪽에 수포가 생긴다든지, 또는 눈 같은 데 감염이 되면 이렇게 각막이 하얗게 이렇게 이제
변성이 일어났죠. 감염이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명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로는 이런 병변들이 좀 나타날 위험이 생기고, 또 실제로 이제 자연분만을 했을 때 이제 그 헤르페스 감염이 된 산모가 질식분만을 했을 때 직접 노출이 될 때 이렇게 눈이라든지 피부에 이렇게 감염되는 것은 앞에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뇌에 전염이 되어서 뇌염을 일으켜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전신장기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장기를 손상시켜서 좀 데미지가 강하고 또는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좀 무섭고 독한 바이러스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는 흔히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는 이 입술 헤르페스 또는 입술 포진과 그 다음에 태아나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입술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지침이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기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지침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입술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또 찾아봤죠. 최근에 찾아본 논문 중에서는 2012년에 발표된 소아과 감염 학회지에 실린 이 논문이 그래도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조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임신 중 1차성 HSV, 그러니까 헤르페스 타입 1 치연근해염에 신생아 헤르페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본 건데, 1차성이라는 말은 산모가 임신 중에 처음으로 이제 헤르페스에 걸린 거고, 치연근해염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과 입안에 헤르페스가 생긴, 그러니까 성기 헤르페스가 아니라 입술 헤르페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게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했다.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는 81년도부터 1981년, 2010년까지 30년이나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단일 소아센터에서 한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가 헤르페스 1으로 감염으로 확진 판정된 신생아를 찾은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총 48명이 진료 기록상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중에서 7명이 이제 해당 산모가 임신 중에 처음으로 1차 치연근해염, 입술 헤르페스에 걸렸더라 하는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명에 대해서 신생아가 어떻게 되더라 하고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명의 신생아들 중에 3명은 피부, 눈, 점막 이런 쪽으로 눈에 보이는 쪽에 침투를 했고, 2명은 뇌에 뇌염을 일으켰고, 또 2명은 전신장기에 질환을 일으켰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피부나 이런 쪽 뇌에 이렇게 침투된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후유증이 없었지만, 이제 그 전신장기에 감염된 경우 1명은 사망을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결론은, 이 논문의 결론은 임신 중에 산모가 처음으로 헤르페스, 입술 헤르페스가 걸리면 신생아에게도 헤르페스 타입 1의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더라. 그럼 결국 좀 흔한 일은 아니지만 30년간 조사해서 7명 찾았으니까 뭐 흔한 일은 아니겠죠. 드문 일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산모가 처음 헤르페스가 걸릴 때는 뱃속 아기에게도 침투를 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재발은요? 그럼 이제 많은 산모들 중에 또 헤르페스를 앓은 적이 있는데 임신 중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또 실제로 이제 재발된 경우에는 아기에게 감염되는 빈도가 이렇게 1차성 감염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료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임산부가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으로 임신을 했는데 헤르페스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경구 아시클로브정이라는 항바이러스 약을 먹든지 동시에 이제 아시클로브 연고를 처방해서 바르게 하고 적극적 치료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아시클로브 약이라는 게 좀 위험성은 어떤가? 산모들은 또 약 쓰는 걸 또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호주에서도 B등급, 미국에서도 약 카테고리를 B,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신부가 헤르페스가 생겨가지고 저 이거 처음으로 입술에 헤르페스가 평생 처음으로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시클로브 약이나 연고를 처방을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임신부가 제 강의를 듣고 평상시에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임신 중에 처음으로 이제 입술이 부르트고 입안이 헐고 이래서 헤르페스가 의심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제가 이거 처음 걸린 건데 애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라든지, 또는 이 동영상을 보고 약을 좀 써야 되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드문 일이긴 하지만 뱃속 애기에게 전염될 수 있는 헤르페스를 좀 더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